그 오늘 지수가 장 초반에 한 4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어제 우리는 선조정을 좀 받았었죠. 어제 고점 대비해서 또 한 50포인트 정도 빠졌었고 오늘까지 합하면 이 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가 빠진 거라서 추가적인 매도를 하는 상당한 부담이 외국인든 기관이든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어제 제가 소개드린 대로 선물옵션 만기가 이제 3월 두 번째 주에 있으니까 다다음 주죠. 하지만 이제 보통 이 선물옵션 만기 동시 만기가 진행되는 3월, 6월, 9월, 12월은 선물옵션 만기에 대한 효과가 사전적으로 보통 2주 내지 3주 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의 큰 폭의 등락이 진행되지만 박스가 깨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출연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제 폭등세를 보여서 키네마스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아까 기록을 했다가 지금은 상한가가 깨진 상태입니다만은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 70%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런 뉴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도 좋지만 이게 이제 더 큰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금 부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를 하는데 지금 네이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내고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은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한국가스부터 그렇고요. 또 게임 회사들도 사실상 이 컨텐츠라고 얘기하지만은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한번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키네마스터 최고가까지 한번 100%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두 번째 우주 돌파, 그러니까 12월에 한번 지금 두 번째 있었던 게 1월에 한번 그리고 지금 이제 2월에 또 다시 우주 돌파가 됐는데 여기가 돌파되게 되면은 차트가 이게 고가가 살살 넘어가지만은 거의 고점은 6만 원대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종목은 익절을 하신다 그러면 36,000원 정도 익절 라인을 두시고 깨지지 않으면 아마 6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던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고가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죠. 긴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우주 돌파가 돼 있는 상태. 따라서 목표치 타겟은 9,000원 초반대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절반 정도는 아마 어제 여기 이 자리 정도 7,200원 자리에 절반 익절을 하더라도 다음 타겟은 9,000원 초반대까지 열어두고 보시라. 왜냐하면 경기 회복과 함께 올라가는 이 소위 비철금속을 포함한 히토류, 그다음에 또 실적들이 포스코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늘도 포스코 강판이 20%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포스코에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서 또 경기가 회복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철강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서 이 종목 계속 유효하니까 목표치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이제 푸른기술이라고 하는 그 종목입니다. 이 푸른기술인데요. 푸른기술이 이제 4일 전에 이제 고가 경시를 한 다음에 되돌렸다가 오늘 다시 툭 하고 치고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최근 들어서 이제 경협주와 관련돼서 또 잠시 후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뭔가 움직임이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시즌이 되면서 인물적인 관점에서 이제 포커스를 잡는데 이제 지난해에는 실패했던 그런 쪽에서 아마도 이번에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커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덕도라든지 또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얘기되고 있는 그런 정책 흐름 중에 오늘 한네트라고 하는 종목이 로지시스나 이런 종목과 함께 KCT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과거에도 대선 테마 정책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정책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 제로투세븐이라고 아동복 만드는 회사지만 이제 출산율 관련 종목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면 경협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날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치까지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 또 M2I라든지 이런 종목이 농우바이오, 오늘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도 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과거에도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소위 비료 관련 종목들이나 농약 관련 종목들이나 이 씨앗 관련 종목들이나 보면 아무튼 예를 들면 로타리도 쳐야 되고, 또 거기에 비료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씨앗도 또 사야 되고 뿌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절적 의미에서 지금 농업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제가 추가적인 리뷰를 하지 않고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5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이름은 조금 조조가 아니고 조비입니다. 조비가 이제 바로 조조의 아들인가, 그렇죠. 그래서 조조나 조비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제 조비라고 돼 있지만 이게 조선비료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그렇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했던 과거, 그것도 역시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미래를 향한 어떤 의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긍정적으로 했던 일도 많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나쁜 어감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 조비라고 하는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오늘 살짝 올라왔는데 시세를 아직 안 내고 말씀드린 대로 밑에 바닥에 쫙 깔린 상태에서 한 달 반, 2달 정도를 살살살살 올라오면서 누군가 이제 매집을 한 상태고, 큰 그림에서는 여기와 여기 더블 바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지난해 3월에 찍었던 이 저점, 3월에 찍었던 저점보다 높은 레벨에서 여기서 이제 높은 레벨에서 ABC 상승 파동을 마치고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큰 그림에서 두 번째 바닥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 파동에 최소 못 가도 여기 3만 원까지는 거의 그냥 대충 공짜다, 이렇게 거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저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싶어서 오늘 장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또 아침장부터 테슬라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에 있는 바닥에 쫙 깔린 종목 중에서 핫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조비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가시면 오늘의 종목은 조조의 아들이죠. 조비인가요?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2020년 지난해 실적이 사실 비료 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국이 아닙니다. 그렇고 산업국가이고 4차 산업의 세계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산업국이고 첨단 산업국인데, 그 나라에 비료 만드는 회사가 대박나기가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예를 들면 조선에서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우리나라의 앞서갈 수 있는 모든 산업 기반들, 우리나라가 꼭 갖춰야 대한 그런 산업 국가로서의 기반들이 다 완성돼서 이 세계 1등, 2등을 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과거에 이제 농업 그런 회사였던 이런 조비 같은 회사도 그런 첨단 기술들의 도움을 받고 생명공학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소위 농업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우리의 첨단 기술의 기술적인 도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무려 293% 증가했습니다. 물론 38억이면 애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긴 기간 동안에 농업 구조 조정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다들 이 농촌에서 떠나서 도시로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이제는 드디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바로 한국의 위상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이 일단 좋으니까 여러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이게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WEF죠. 네, WEF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
국경 봉쇄로 인해서 식량 지원이 이미 난항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그 식량기구에서 뭐 지원을 좀 하려고 하면 국경을 막아놨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그 요소 때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 되는지.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이 사진별로 사진 나오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장관이시고 또 통일부 쪽에 중대한 일을 하시니까 아이콘과 같은 그런 분이시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일부 장관께서 북한 올해 식량이 120만 톤에 130만 톤 부족하게 되는데 적기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북한의 이제 국경이 중국 쪽 국경은 거기 뭐 코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방역이 또 대단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식량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국경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바로 자동차로 근처에 있고 또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특히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제 자리에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출신이기도 아일랜드가 예전에 기근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들은 이제 주로 감자를 먹는데 잉글랜드에서 감자를 안 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그 원자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구리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농업 쪽으로 이런 관련주를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보다는 구리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종목은 조비입니다. 뭐 하는 그죠 시츄에이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농업 이 조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식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요즘에 곡물가 급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곡물가 급등이라는 것은 곡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식량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면 당연히 농업 관련주들이 더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북한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식량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비료나 농약 이런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 27,000원, 2차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